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4일 오후 6시 8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금수완박 중재안 합의, 즉 이 야합이라고 불리는 이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결정적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당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 왔다. 소위 금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고는 하지만은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금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하여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를 타당하다고 여긴다.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분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합의, 박병석 중재안 합의문에 따르면은 7.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아니, 이런 국가대사를 이렇게 날치기 하듯이 시한을 정해서 무리하게 추진하겠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맨정신이라면 여기에 어떻게 합의를 해줍니까? 논의를 하는 기간을 늘려야죠. 그리고 이 늘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게 생략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일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조차 국민들께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박적 분위기에서 굴복한 것처럼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어서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의 소위 금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밀실에서 결정을 합니까?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즉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다.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카드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체면을 살려주는 글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이번 협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안을 들고 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협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이런 문제는 원칙대로 하면 되죠. 아니, 통과시키려면 통과시켜보라고. 통과시킨 다음에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폭망하도록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화해야죠. 이때 국민의힘이 대중집회를 해야 됩니다. 광화문 등등. 그게 협상장에서 힘이 되는 거죠. 이 대표는 힘의 논리로 나온 상대에 맞서 국민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해보자는 협상의 목적에서 원내대표께서는 최선의 협상을 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원내대표께 더 강한 힘을 실어주셔서 무리한 입법을 막아내라는 새로운 협상의 목적을 주시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권성동 원내대표 그만두든지 이 협상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정하든지 해야지, 이미 손상이 가고 전 국민적인 지금 규탄의 대상이 된 사람이 또 협상에 나간들 무슨 협상이 가능하고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두 사람은 지난 22일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범위 중에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부터 삭제하고 부패, 경제는 남기되 이 둘도 중수청 등 새 수사기관이 출범하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한 겁니다. 결국 직접 수사권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앞으로 확정짓느냐 하는 것은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결론은 검찰 직접 수사권은 없앤다. 중수청이라는 또 다른 수사기관을 하나 만든다. 이러면 도대체 수사기관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도 공수처, 검찰, 경찰로 나눠져 있는데, 공수처는 이게 무능 집단이 돼가지고 또 정권 비호용 수사만 하다가 국민들 관심 속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중수청. 한국 FBI라고 근사하게 이름 붙였지만 이 법을 추진하는 집단의 양식, 그들의 이념, 이런 걸 보면은 그 중수청도 결국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요새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올리는데, 그걸 읽어보면 참으로 구차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 합의문 4. 범죄의 당위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어렵게 적어 놨는데, 경찰이 수사한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단수조항을 달았어요. 첫째, 별건 수사는 안 된다. 경찰이 A라는 사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받아서 보니까 이 A 중에서 핵심은 놓쳤다. 핵심은 안 하고 그 주변부만 했다. 이거 검찰이 직접 여기서 드러난 더 큰 문제를 수사하겠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아니, 그러면은 검찰이 한다는 것은 경찰이 만든 사건, 만들어 온 사건의 재검토라든지 보완만 하는데, 거기도 한계를 딱 그어가지고 경찰을 아주 체면 구기게 만드는 거라든지, 경찰이 장난친 것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거는 남아있으니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나의 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공이고 뭐고, 이번 추진 과정에서 모든 잣대는 헌법이라야 합니다. 헌법 정신이 여기 제대로 반영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됩니다. 헌법이냐. 두 번째는 국민들에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세 번째는 범죄자에게 유리하냐, 않느냐. 그 범죄자 중에서는 특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정치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이 법에 의해서
잡혀지느냐, 오히려 쉬워지느냐, 요걸 들여다 보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이준석 대표의 최고위원회가 이 부결시켜버리고 재협상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공이 이제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느냐? 안 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했을 때 첫째는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막지 못할 경우에 그 다음에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국민의 힘이.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안의 출발점은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작년 초에 검찰 수사권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조를 하나 근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금수완박이다. 그래 되면은 부패 완판이 된다. 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그만두니까 국민들이 그를 밀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금수완박과 윤석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인격처럼 붙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해야지, 이건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라는 방관적 태도를 취한 데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고 검찰을 이용해가지고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는 완전히 검찰도 버리고 난 모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오늘 배현진 대변인을 통해서 한 이야기도 취임한 이후에 좀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딱 치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에 큰 타격입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상당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높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고 해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통과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방안을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준석, 권성동, 안철수 보다는 윤석열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큰 존재가 있잖아요. 그 큰 존재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반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반대, 이준석 당대표는 견제하고 나오고, 권성동은 계속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걸 방치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이거 리더십의 위기입니다. 이번 사안은 도저히 윤석열 당선인이 피할래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거 피해가려고 하다가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신뢰가 부도가 나버립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말입니다. 대통령 말은 그건 지켜진다. 나침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스스로 그 나침반 중에 제일 중요한 나침반이 헌법 아닙니까? 헌법이라는 기준, 이런 나침반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수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빨리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나와야 합니다. 지도력은 이 혼란과 위기 때 필요한 거지 평상시에는 지도력 없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